김정식 로제의 노래 이야기. 안녕하세요. 김정식 로제 송봉섭 뽕태입니다. 어.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송봉섭 테너를 내가 뽕태라고 불렀어요. 별명이죠. 별명. 좋아요. 지난 시간 저희가 궁금증을 유발했는데 오늘은 그래서 선생님의 무슨 노래로 진행하게 되죠? 지난해 내가 좋아하는 것, 오늘은 내가 할 수 있다면. 이게 원작 시가 에밀리 디킨슨이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미국에 우리 보통 여류 시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말이 맞지 않아요. 시인이면 시인이지 무슨 여류 시인, 뭐 장애인 시인 이게 좀 그렇잖아. 젠더의 문제네요. 네. 에밀리 디킨슨의 If I, 내가 만약이라는 시인데 내가 학교 다닐 때부터 아주 좋아했던 시인이에요. 예. 왜 좋아했냐면 시 내용이 간결하고 아주 그 깊이 나를 이렇게 성찰하게 해주어서 좋은데 어떤 분들은 그게 또 신앙 고백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내가 보기에는 신앙 고백시라기보다 삶의 가치. 또 이 사람의 삶의 철학을 이렇게 나는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게 나는 좋은 거거든요. 그럼 로제 형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네요. 내가 만약 누군가의 마음의 상처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내 삶은 헛되지 않으리. 내가 만약 한 생명의 고통을 덜고 괴로움을 달래줄 수 있다면 내 삶은 헛되지 않으리. 내가 만약 죽어가는 물새 한 마리를 다시 둥지에 깃들게 할 수 있다면 내 삶은 헛되지 않으리. 이 노래가 만들어진 게 얼마나 됐을까요? 나는 사실 이 노래가 한 20년쯤 되지 않았나라고 짐작을 했는데 내가 모든 노래를 떠올랐을 때는 적어 놓으시잖아요. 악보에 이렇게 적고 나서 맨 밑에다가 날짜하고 내 사인 로제라는 R을 딱 써요. 그걸 보니까 1992년? 그러면 28년 된 노래죠. 28년 된 노래요. 그렇게 오래됐더라고요. 우리 가족들은 영등포 쪽에 살고 있었고 나는 프라도 사제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 관심자로 경상북도 구미에 가서 근로자들하고 함께 지내다가 이제 서울로 돌아와서 가족하고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화곡동 까치산 달동네라 그래요. 달동네 뭔지 아세요? 달동네가 왜 달동네인지. 내가 서 있으면 내 발 밑에서 달이 떠야 달동네래요. 그런 깊은 뜻이. 네네. 그러니까 꼭 딱이 지대가 높다, 산이다 그것이 아니라 뭐 어떤 지역이건 달이 떴는데 내 발보다는 밑에서 달이 떠올라야. 그러면 달동네. 거기 살고 있었고 바로 가까운 곳에 누나가 달동네 저 밑에 살았고 거기서 급경사 올라오면 우리 집이 있었던 거죠. 근데 조카들하고 우리가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조카들이 자주 놀러와서 우리 집에서 놀고 그랬는데 그때 내 그 누나의 아이들 중에 가장 큰 조카가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이 시를 과제로 주면서 몇 마디 주제 이렇게 노래를 모티브 작곡하고 그렇게 그거를 친구랑 공동 작업해 온 거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이제 삼촌이 노래도 만들고 하니까 뭐 봐달라고. 어떤지 근데 그때 그 노래를 듣는 순간 그 멜로디나 그 노래도 아주 좋았어요. 내가 보기에. 근데 나는 그걸 보는 순간 그 노래에 담긴 에밀리 디킨슨의 원시가 머릿속에 정리되어서 선율과 함께 지나갔다는 거죠. 나에게는 그렇게 음악이 순간 싹 지나가는데 지나갈 때는 선율, 리듬, 화성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연주되었을 때 그 스코어 총보라고 하죠. 그것이 머릿속에 지나가는데 그렇게 지나가면 그게 딱 찍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특별한 것 같아요. 보통은 뭐 2마디에서 발전시켜가지고 8마디를 만들고 아니면은 멜로디만 작곡해서 화성을 또 따기도 하고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학교에서 배우는 정도의 그런 개론 가지고 곡이 막 쓰여지고 막 이럴 수는 사실은 좀 약간 이렇게 음악을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평소에 얄밉다 그러다가 얄밉다 뭐 자괴감이 든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의 절대음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는 음악 공부를 많이 했지만 음감이 절대음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음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취약천
아주 어렸을 때 악기를 가지고 놀았다든지 악기를 배웠을 때 이게 판박이처럼 딱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 선생님은 그때 나는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았나요? 13살 전에는 무슨 악기를 본 적이 없어. 우리 학교 어릴 때 시골이어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피아노도 들어보면 본 적이 없는데. 약간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 아니 뭐 현악기 뭐 무슨 바이올린, 첼로 이런 네. 거는 뭐 구경도 못했고 피아노를 내가 중학교 때 도시인 광주로 가가지고 음악 교실에 있는 거를 처음 봤으니까 피아노를 구경을 하니. 물론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양호실이 풍금. 네. 오르간 풍금이 한대. 양호실에. 양호실에 있어. 네. 그래가지고 음악 선생님이 화요일이라고 내가 기억하는데 화요일이면 그걸 들고 마당으로 나오면 전교생이 다 모여가지고 학년별로 노래를 한두 곡씩 배우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음악. 그래서 나는 이 노래 내용이 이 에밀리 디킨슨의 삶의 가치가 내가 누군가의 이렇게 고통 예. 또 상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덜하게 하거나 잊게 할 수 있다면 뭐 그런 정도라면 해결은 아니고 그렇게 한다면 내 삶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렇게 이제 그런 의지로 보여주는데 어쩌면 그러면 삶의 주제곡 같은 그런.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네. 내가 내가 이 13살이라고 하는 나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래가 만들어진 모티브를 가져다 준 조카가 그때 중학교 1학년 그러니까 만 13살이었고 네. 나에게도 내가 노래가 떠올랐던 아무 이유도 없이 노래가 그러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지나갔던 시기가 맨 처음은 그 13살이었다고 네. 하는 것인데 서양에 있는 전문인들 특히 의학자들이 수십 년간 이걸 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TV에서 프로그램을 나온 거를 내가 지금 녹화해서 가지고 있는데 예. 거기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인간이 살면서 우리 뇌의 예. 용량을 10%도 다 활용을 못하고 죽는다. 이게 이제 뭐 1000년도 넘게 이어져 왔었어요. 그러다가 20세기 전에 20세기 중반기에 10%는커녕 아마도 6%가량도 못 쓰고 죽는다 했는데 최근에 네. 알려진 것은 0.4% 와. 그렇게밖에 안 써요? 그 정도밖에 99.6%를 활용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그런 거니까 어떤 각성이라거나 어떤 다른 요인이 오면 더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예. 근데 나는 어떤 일이 나에게 그런 각성을 주어서 내가 평소에 쓰지 않거나 쓸 수 없었던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었을 때 내가 평소에 음악적으로. 이렇게 가꾸지 않고 애쓰지 않았던 음악적으로나 시적인 요소들이 와서 나에게 그런 일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요? 아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일단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한 마음의 상처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내가 한 생명의 고통을 덜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숨져가는 흰물새를 다시 노래하게 할 수 있다면 나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내가 한 마음의 상처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내가 한 생명의 고통을 덜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숨져가는 흰물새를 다시 노래하게 할 수 있다면 나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 내가 한 마음의 상처를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내가 한 생명의 고통을 덜게 할 수 있다면 내가 한 생명의 고통을 덜게 할 수 있다면 덜게 할 수 또 네. 좋았어요? 네, 좋습니다. 자기가 해놓고 좋다. 아, 그래서 내가 아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13살이란 나이가 왜 나에겐 또 중요한가. 내가 13살 때 나에게 온 것이 몇 가지 내 삶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는 그때부터 이렇게 노래가 떠올랐다. 내가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닌데 갑자기 노래가 지나가다 떠올랐다고 하는 거하고, 그때 나에게는 또 고통이 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50년 동안 내가 앓고 있는 의학적으로 다 해결해 줄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는 희귀난치. 이제 쉽게 희귀난치라고 하는데 그게 그게 왔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깊은 고통이 있었을 때 노래들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노래는 꼭 그때만 떠오르진 않아요. 이를테면 뭐 대화 중에 길을 갈 때 뭐 여러 상황이 떠오르지만 대체로 이 고통이 오는 거는 우리 인간에게 호르몬 조화 때문에 밤에 깊은 밤에 가장 고통이 심해요. 누구나 어떤 병이나.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자고 있을 때, 내 가족이나 이웃 친구들이 자고 있을 때 홀로 그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렇게 노래를 많이 떠올랐는데, 아까 말한 그런 연구에서는 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다 연구가 된 건 아닌데 우리 지금 인간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뛰어나게 문예, 예술이나 문학에 뛰어난 걸 이렇게 천재적인 아티스트들은 보니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대에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알았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극심한 고통 중에 있을 때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면 그 뇌의 다른 부위를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그걸 잠시 고통을 잊으려고 하는 게 있지 않나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고통이 있을 때 새로운 어떤 뇌 활성화. 모든 예술가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많았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예술가들에게 그런 그 해결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들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뛰어난 예술가 반열에 있다는 것처럼 들려가지고. 맞습니다. 아니, 나는 그렇지는 않고 뛰어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나 또한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왔을 때 그렇게 뇌의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다음 주 예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할 거를 갖다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이 이야기에 또 이야기가 떠오르게 했던 내 삶의 다른 이야기들, 그리고 에메리 디킨슨이 썼던 그 원 가사로 그 노래도 불러보고 이런. 기대가 되네요. 다음 주에는 영어 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로제 형의 팁을 또 들어보도록 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